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무역과 국민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역과 국민 경제의 관계 이렇게 해서 수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수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두 가지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과서의 페이지는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무역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그 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도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수 시장이라고 하죠. 그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만 소비 활동이 일어났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억 명 이상이 돼야 내수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50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만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꼭 해야 되는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일본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하고 관련한 재료들을 수출을 막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막으면 우리나라가 미안해 좀 줘 이렇게 할 줄 알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이 일본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 그 일본에서만 봤던 그 물건들을 세계 다변화를 통해서 일본에서만 수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일본에게 당혹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무역하고 국민 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이 긍정 효과를 갖고 와서 국민 경제가 발전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국민 경제를 저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유발되겠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더 뽑아야 되겠죠.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이 증대돼서 물건을 많이 팔면 소득이 유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 구조의 조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외국에다가 물건을 파는 만큼 돈을 받을 때는 미국에 팔았으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게 아니지요. 미국 달러로 받죠. 그러다 보니까 외화 조달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표준 통화로 이렇게 좀 통용되는 통화들이 몇 개 있죠. 물론 지금 아직 우리나라의 통화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습니다. 국제 통화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쓸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자기네 나라처럼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샀을 때 특히 서울 같은 곳 이런 시골은 조금 그렇지만 서울 같은 데서 달러로 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환율 계산해서. 그것처럼 이제 일본 같은 것도 이제 엔화가 국제 통화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빚이 한 40%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것보다. 근데 이제 100원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40원이 빚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원을 갖고 있어도
빚이 한 2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 이런 다른 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았으면 벌써 파산했겠죠, 나라가. 그래서 IMF 오고 이렇게 됐을 텐데 일본이라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돈이 국제 통화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자기들이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럼 돈이 없으면 무조건 자기네 나라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많이 찍어내면 전 세계에 일본 엔화가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되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자기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돈을 찍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빚이 많아도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서 모든 원자재를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용,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물건의 원자재를 수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만들 때 거의 광물 중에 히토류라는 광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나지 않아요. 이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휴대폰에다가 삼성 같은 곳에서 원재료로 써서 부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구 만드는 나무 같은 거, 우리나라에 심은 나무로만은 다 소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브라질 같은 곳 이런 곳에서 그런 원자재를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뭐 로봇이라든가 물론 우리나라는 로봇 강국이지만 로봇 같은 거나 이런 걸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분해해보고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술을 습득하게 되겠죠. 열어보고 이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못 살 때는 외국에 이제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분해해보고 모방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내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를 외국에서 이제 독일의 자동차에 이제 뼈대만 갖고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엔진만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베껴 가지고 한다던가. 근데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베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휴대폰이 점점 이제 발전을 엄청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간 물건을 뭐 이리저리 뜯어보고 연구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실력이 올라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삼성이나 애플을 비슷하게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독자적으로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그렇게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 좋은 물건 같은 거 들어오면 소비 생활이 이제 개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물건이 이제 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면 관세라는 걸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요새 개인이 하는 어, 그 직접 구매를 말하는데 외국에서 직접 물건을 살때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위시, 뭐 알리바바 이런 데서 물건을 살 때 외국에서 사는 물건은 150불,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150불 정도까지는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49불까지 관세가 없는 거죠. 근데 150불 이상이 되면 관세라는 걸 물건값하고 상관없이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은 200불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20몇만 원, 150불이면 한 18만 원, 17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관세를 통해서 국가가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세 수입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가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는 안 좋은 점은 균형적인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저해한다는 건 이제 나쁜 거죠. 안 좋게 한다는 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기술이 모자라는 이런 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 그 물건을 이제 싸게 사오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연구 발전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외국에서 사오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개발할 원천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국내의 생산업체들이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후진국에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좀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좀 저렴한 걸 소비자들이 택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져서 도산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생산업체가 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실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이런 자, 다음은 이제 국제 수지라는 거하고 무역 의존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말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의존도부터 알아볼까요?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그 무역이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전에 내용에 보면 국제 수지가 뭐 악화된다, 국제 수지가 뭐 개선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럼 국제 수지는 뭐냐?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와 외국 간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외화 수취액과, 그러니까 외화에서 벌어들인 액과 외화가 나간 거, 이 지급액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외화 수취액이 커야 국제 수지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외화 지급액이 더 많으면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제 수지나 뭐 무역 이런 거 할 때 꼭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GNI는 그나마 가장 늦게 생긴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은 GDP, GNP를 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GNI는 국민의 총소득이 얼마냐를 뜻하는 거고, GDP는 국내, 이거는 국민이, 이거는 국내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총 생산이 얼마인가. GNP는 국민의 총 생산이 얼마인가.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어요. 해외에도. 그러니까 이 국민이나 우리나라의 자국민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총 생산한 돈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게 이제 GNP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만들어낸 게 얼마냐 할 때 따지는 게 이제 GDP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GNI는 총 생산 아니고 총 소득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이런 걸 나타내는데, 보통은 이 셋 중에서 이 GDP라는 걸 이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나라는 GDP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제 계속 발전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긴 한데, 한 3만 달러 중반쯤 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디 이렇게 뭐 지표를 보면 뭐 작년쯤에 일본의 뭐 GDP는 뭐 이겼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거는 뭘 가지고 분석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일본은 엄청 잘 살았었는데 GDP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경제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